자, 3단원 스포츠와 경제고요. 페이지로는 22페이지입니다. 스포츠는 아까 정치와의 관련성을 봤듯이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경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결국 상업주의와의 관련성일 거예요. 상업주의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기업에서는 광고 효과를 위해서 아니면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 대회 비용을 지원하거나 스폰서십을 하거나 이러한 내용들도 다 경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업주의와 스포츠의 첫 번째 스포츠 산업의 영역을 볼 텐데요. 이 내용은 다 암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로 영역이 넓구나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첫 번째 스포츠 용품 사업이 있죠. 우리가 스포츠 용품 점점 더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스포츠 용품에 대한 구입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혹은 경기 진행에 필요한 용품이나 기구 또는 의류 아니면 팬들이 구매하는 의류도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그런 용품 제조나 유통 관련 산업이 스포츠 산업의 한 가지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키 운동복 구매하거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두 번째, 스포츠 시설 사업. 스포츠를 하기 위한 그 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기장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가기 위한 도로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시설 사업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 제조 및 판매 사업. 그래서 뭐 야구에도 많이 막 있죠. 뭐 LG는 LG 뭐 로고나 뭐 선수 이름이나 번호 같은 게 새겨진 뭐 선수 옷이라던가 그런 거 많이 팔죠. 그런 부분이 기념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인 거고요. 스포츠용품 혹은 우리가 야구장에 경기 보러 갔을 때 음식이나 음료수 판매하거나 하는 부분도 다 스포츠 산업의 영역으로서 넓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사업이라 그래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관람객들이 지불하는 호텔비, 식비, 교통비 등도 다 스포츠 산업의 영역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거를 보러 갈 때에도 당일에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루 정도는 근처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비용도 관광 산업에 포함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스키 타러 가서 하룻밤 리조트에 머무르거나 하는 부분도 다 여기에 포함되고요. 광고 사업이라 그래서 각 기업이 각종 경기에 막대한 홍보비를 투자하고 기업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있고, 고용 사업이라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운영 요원이라던가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취업 기회나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스포츠 산업이 단순한 스포츠 용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설이라던가 기념품, 관광, 광고 등등 영역이 되게 넓구나,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표시해야 될 부분인데요. 현대 스포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 3가지를 표시해 주세요. 산업화, 도시화, 교통통신의 발달에 표시를 해주세요.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현대 스포츠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된 영향 요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산업화인데요. 산업화되면서 점점 더 기계가 많이 쓰이고 노동이 분화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가 되었죠. 그러한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가 시간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계 생산,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스포츠 용품이 대량 생산되고 스포츠 용품이 표준화되고 규격화되고 이러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스포츠 발전이 더 많이 이루어진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인구들이 모인 도시화로 인해서 스포츠가 더 발전되고 또 노동 후에 여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가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스포츠가 더 발전하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 인원 안에서 프로스포츠가 더 형성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통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뭐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시간이 6시간이었다 그러면은 교통의 발전으로 뭐 4시간, 3시간으로 준다고 하면은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경기를 보러. 그러한 교통의 발달 혹은 통신의 발달로 우리가 TV 같은 걸로 많은 스포츠를 접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교류하거나 하는 공유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스포츠가 더 발전된다라고 해서 현대 스포츠 발전에 3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바로 산업화, 도시화,
교통통신의 발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나오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상업주의 스포츠 출현 및 발전의 사회 경제적 조건. 스포츠가 발전하는데, 상업주의 스포츠가 발전하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이유로 이런 게 발전이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 아까는 현대 스포츠 발전에 영향을 미친 거, 스포츠가 점점 더 발전된 요인이 아까 있었다면 이번에는 상업주의 스포츠가 발전된 요인인데요. 첫 번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라 그래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윤 추구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통해서 상업주의 스포츠가 더 출현하고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는 아까의 도시화와 비슷한 얘기죠. 사람들이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상품을 구매하는 잠재 고객이 되어주고 이러한 사람이 점점 구매를 하게 되면서 상업 스포츠가 활성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스포츠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거대 자본. 표현들이 좀 어려워요. 근데 스포츠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장이나 체육관 같은 거를 얘기해요. 그런 거를 세울 수 있는, 건립할 수 있는 막대한 자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업주의 스포츠가 더 생기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소비 문화의 발전 정도. 사람들이 점점 더 소비를 많이 하고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것도 상업주의 스포츠가 더 발전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비자라고 표현을 해도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4번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4번에서도 소비 문화가 더 발전하고 소비를 중요시 여기고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상업주의 스포츠가 더 발전할 수도 있고요. 상업 스포츠를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사람들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업주의 스포츠가 더 발전했다라고 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미를 이해하시는 거고 표현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이랑 3번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상업화된 스포츠가 성장한 요인은 무엇이냐?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상업화된 스포츠가 성장한 요인은 아까 얘기했던 소비 문화의 발전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자처럼 개인의 스포츠 소비가 증가한 것도 상업화된 스포츠의 성장 요인이고요. 대중매체의 변화.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던가 TV라던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더 많이 스포츠를 접하게 되는 부분도 상업화된 스포츠의 성장 요인이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거나 스포츠 참여 인구가 증가하는 거 이러한 부분도 다 성장 요인이라서 3, 4번은 좀 묶어서 보셔도 되겠죠. 아까 3번에서 동그라미 3번 스포츠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거대 자본이나 기업의 스포츠 투자 증가나 다 비슷한 내용인 거고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화되는 부분으로 인해 스포츠 참여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 이렇게 매칭해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 4번은 좀 묶어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스포츠가 상업화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기업의 스포츠 투자 형태인데요. 이거는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직접 투자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시설을 건설하거나 프로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혹은 자본을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간접 투자로서 이제 후원하는 부분, 스폰서십이라 그래서 현금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후원 형태의 간접 투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프로 스포츠의 상업화로 인한 변화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별표를 쳐주시고요. 저희는 워낙 책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실려져 있다 보니까 다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더 중요한 걸 조금 챙겨드리는 거예요. 스포츠가 상업화되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다? 나쁘다? 아니죠. 둘 다 아닌 거예요. 스포츠가 상업화된 거지 그게 좋고 나쁘고는 아니고 그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순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항상 유연하게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실 땐 사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포츠가 상업화되면서 스포츠의 본질이 변화되었다. 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이 변화된 부분, 점점 상업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스포츠의 본질은 스포츠 자체를 추구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변화되거나 약화됐다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고요. 스포츠의 상업화로 인해서 직업 스포츠, 프로 스포츠가 탄생하였다 해도 맞는 표현이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변화를
초래했다. 혹은 아마추어리즘이 약화되었다. 뭐 이런 표현도 다 맞는 표현이에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이익 추구를 하지 않고 스포츠 자체에 참여하는 그 아마추어 정신인데 그러한 부분이 약화되었다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겠죠. 상업화된 걸로 인한 변화니까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서 하나씩 보시면 스포츠 형태와 목적이 변화하였다. 그리고 규칙이나 제도가 변화하였다. 자, 상업화되었다는 거는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번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 스포츠 형태나 목적, 규칙, 제도가 변화했다는 건데요. 예시를 밑에 보시면 관중이 지루하지 않도록 스피디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경기 규칙이 변경되는 부분. 사람들이 조금 더 박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득점 체계가 다양화되는 부분. 이거는 뭐 농구의 1, 2, 3점 슛 같은 거고요. 경기 결과가 불명확하도록 경쟁을 조정하는 거. 뭐 당연히 이 팀과 이 팀이 경쟁했을 때 당연히 이 팀이 이긴다고 하면은 A팀이 이긴다고 하면은 경기의 그 박진감이 떨어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보는 확률이 떨어지니까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들이 있다는 거라서 이러한 스포츠 형태와 목적이 변화하고 규칙이나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결국 목적은 뭘까요?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거겠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스포츠에 관심이 쏠려서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뒷장에서 보시면 광고를 위해서 경기 시간을 조정한다. 예전에 농구 같은 경우엔 전후반전이었는데 4쿼터제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중간중간에 광고를 더 넣기 위해서예요. 그런 식으로 광고를 위해서 경기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스포츠가 상업화되면서 스포츠의 형태나 제도나 규칙이 변화된 부분이다. 이 이유는 결국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선수 및 코치의 경기 성향이 변화한다. 단순히 경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 아마추어리즘이나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이게 점점 프로스포츠로 인해서 연봉이 높아지는 부분 아니면 나의 인기로 인해서 그 부수입이 생기는 부분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참여보다는 승리 및 성공의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관중은 선수가 더 위험한 플레이나 과감한 플레이를 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자체도 극적인 요소를 극대화한다라고 해서 관중이 극적인 경기 결과를 만드는 경기나 극적인 경기를 역전시키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그냥 경기에서 무승부로 끝났던 경기가 있어도 무승부로 끝나면 사람들이 에이 뭐야 시시해 뭐 이러니까 무승부로 끝나지 않게 무승부가 되면 연장전이나 승부차기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이기는지 그거를 끝까지 극적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변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참여 자체보다 승리 및 성공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극적인 요소를 극대화하고 경기 성향보다는 영웅 성향, 누군가가 뭔가 하나의 드라마를 썼다고 하죠. 스포츠에서 뭐 질 줄 알았는데 뭐 무승부에서 결국 역전을 해서 무승부 동점이 되고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가 이 게임을 뒤집었다, 이 스포츠의 결과를 뒤집었다, 뭐 이런 영웅 성향을 중요시하는 현상이 점점 더 생기는 거죠. 이것도 다 궁극적으로는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스포츠가 더 상업화되게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표 보시면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요. 스포츠 과학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오락요구 정도라 그래서 스포츠 과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관중을 뜻해요. 그래서 관중들이 별로 그렇게 흥미가 적을 때는 그냥 심미적 경향 중심이라 그래서 선수의 동작이나 재능이나 노력 이러한 부분에 더 의미를 두고 움직임의 즐거움과 아름다움, 기술의 숙달과 능력, 한계를 탐색하거나 파악하는 거, 활동 자체에 참여하는 그 아마추어리즘이나 스포츠 본질에 더 관심을 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관중이 점점 더 즐거움을 많이 추구함으로써 오른쪽으로 변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추세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심미적 경향 중심이 아닌 영웅적 경향 중심으로 변화한다.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심미적인 거는 그 자체에 노력하거나 그 움직임 자체 아마추어리즘인데 영웅적 경향이라는 거는 위험성이나 과감성, 사람들의 이목을 끌거나 화려한 플레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라서 점점 더 심미적 경향 중심보다는 관중들이 영웅적 경향 중심으로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움직임도 그냥 단순한 즐거움이나 아름다움보다는 환희나 위험성, 그리고 극적 표현을 얼마나 숙달하는지 표현하는지 이런 부분, 한계를 단순히 탐색하거나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한계에 도전하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선수를 좋아하고, 참여자로 단순히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팀을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더라. 그래서 로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건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알고 계시고 반대되는 표현으로 왼쪽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스포츠 조직이 변화한다 그래서 스포츠 조직이 점점 더 관료화되고 조직이 수익이나 경영 효율성 같은 걸 중요시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업화는 스포츠를 통제하는 조직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스포츠 조직은 경기력 향상이나 신기술 개발 같은 내면적인 성과보다는 뭐 식전, 식후 공개 행사, 경품 규모, 매스컴 반응 같은 경기 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내용은 뭐 치어리더가 있는 부분이나 연예인 시구가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관중에게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 스포츠와 도박인데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결과의 확률성으로 인해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좀 가장 큰 역기능이에요. 그래서 스포츠와 도박이라 그래서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사람들이 자꾸 비합법적인 도박 행위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포츠의 상업화로 인한 변화, 23페이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 스포츠의 본질이 변화하고 아마추어리즘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아마추어 스포츠의 변화가 초래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이로 인해서 직업 선수, 프로 스포츠나 직업 스포츠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다 맞는 변화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 스포츠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상업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스포츠를 많이 참여하고 많이 보고 직접 많이 하다 보니까 상업주의가 스포츠 영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직업적 선수가 많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직업 선수가 출연하는 부분이 프로스포츠의 탄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스포츠가 생긴 부분, 지금 상업주의 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순기능, 역기능을 보실 건데요. 지금 25페이지에 8번 프로스포츠의 순기능과 9번 프로스포츠의 역기능은 둘 다 별표를 쳐주시고요. 역기능에는 별표를 3개 쳐주세요. 사회학에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는 문제가 잘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도 역기능이 지금 프로스포츠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별표를 쳐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정치할 때도 말씀드렸죠. 스포츠와 정치에서도 스포츠 사회학은 단순히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만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